아, 이거 몇 시까지, 4시까지는 안 가고요. 30분만 더 하겠습니다. 뭐, 오래 할 건 아니고요. 질문 주신 거 좀 남겨놓으시고요. 제가 되는 대로,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에 모아서 하겠습니다. 부담되는데요. 좀 부담 가져야 좀 부담 없는 시험이 있습니까? 지구상에? 예. 글쎄, 필기랑 면접을 비교해 보면, 필기 여러분 경쟁률 한 30대 1 이상은 되죠. 면접 경쟁률은 1.4배니까 단순하게 따지면 산술적으로 하면 25배에서 30배 정도 되겠네요. 여러분 필기 부담에 25에서 30배, 30분의 1 정도의 부담을 가진 시험입니다. 예, 뭐 부담이 없다고 그러는 건 거짓말이긴 한데 그렇게 이렇게 전인격을 걸고 부담을 가질 것 정도는 아니다. 정도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또 이런 얘기 하면 또 딴 데서 뭐 비트은 강사는 뭐 면접 대충 준비해도 다 붙는다더라. 대충 대충. 어? 안정감 있게 편안하게 준비하는 거와 대충 준비하는 건 전혀 서로 다른 말이죠. 네. 그죠? 제가 예전에 뭐 여담이긴 하지만 그 취미가 국사인 분이 계세요. 제가 특이한 취미를 가지신 몇 분을 아는데요. 취미가 심지어 문돌이신데 수학 미분 푸는 거를 취미라고 해서 그분은 참고로 제 지인인데 책도 내셨어요. 그러니까 한 시간을 낑낑거려서 마지막 답을 딱 했는데 딱 들었을 때 답을 맞힐 때 그 맞는 그 쾌감, 그 쾌감은 그다 수학의 즐거움 이런 책도 예전에 내셨던 그런 분이 계셨고요. 진짜 특이하다. 예. 한 분이 계셨고 또 하나는 국사를 사랑하시는 그러니까 국사 자체를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이렇게 역사를 좋아하는 거죠. 정확히 말하자면 역사를 공부하는 걸 너무 즐겁게 공부하세요. 물론 수험 20점 만점을 늘 거의 받으시는 분이시기도 해요. 했던 분이야. 여기 한 5년 전 얘기기는 한데 제가 그래서 특이하셔가지고 농담이 아니라 조선왕조실록 이런 걸 재미로 보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국사를 즐기면서 하시는 분입니다. 그 즐기면서 하는 게 국사를 대충 준비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죠? 원래 즐기면서 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면접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즐기면서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현직 가셔서 하셔야 될 일들, 뭐 희망 업무 같은 경우도 그렇죠. 뭐 했다고 어디 보내주지 않습니다. 거기 여러분들 뭐 말했다 거기 보내주는 거 전혀 아니거든요. 또 대부분의 경우에는 뭐 시청도 물론 가시겠지만 대부분 자축으로 내려가실 겁니다. 거의 상당 부분들이 또 구에 가시면 또 구에 따른 또 일이 있고요. 뭐 그렇습니다. 따라서 그 지금 뭐 하시는 것 자체가 어디 뭘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자체가 뭐 그냥 면접용일 뿐이기는 해요. 하지만 좀 알아보시고 찾아보시고 어차피 여러분들이 좀 가시면 좀 어떤 일을 하면 좀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가지시고 좀 비전도 좀 가지시고 뭐 물론 일을 잘했다고 월급을 더 주는 게 아닌 게 공무원이라는 건 잘 아시겠습니다. 뭐 반대로 일을 안 해도 월급을 적게 주는 게 아닌 게 공무원이기도 하죠. 뭐 그런 면에서 조금 즐기면서 좀 편안하게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아까 말씀대로 기출을 장악을 하시면 그거에 맞춰서 하는 게 일단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시험의 기본 중에 기본이잖아요. 뭐 그 나온 걸 위주로 일단 준비해 놓고 뭐 그 다음에 좀 더 추가로 본인이 뭐 더 하고 싶으신 거나 이런 게 있으시면 찾아보시면 되는 거니까 주종, 선후, 그다음에 경중 요거를 좀 잘 구분하셔서 괜히 카더라 이런 데 좀 낚이지 마시라고 제가 드리는 당부 말씀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아이고. 시작할게요. 네, 자, 이제부터는 이제 준비 가이드입니다. 예, 뭐 특별하게 드릴 말씀은 없겠고요. 그냥 간단하게 그냥 조언 정도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A4지 3분의 1장, 제가 늘 오픈 특강마다 이제 요 두 번째 타임 때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뭘까요? 뭐 국가직 제가 오픈 특강 들으셨던 분들은 동일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국가직 때는 한 1.5장 정도로 제가 적어드렸어요. 근데 인천은 그거의 한 3분의 1 정도 되는 A4지 3분의 1장. 뭐냐? 여러분들이 인천시 면접 12분 보셨던 게 여러분의 답변 내용만, 뭐 질문 빼고 답변만 쫙 한글 프로그램, 워드 이런 데다가 기본값 넣고 쭉 타이핑을 하시면 나오는 분량이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공시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텍스트 기반으로 많이 생각을 하셔서 분량 자체가 얼마 안 된다 말할 분량 자체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흔히 드는 비유입니다. 따라서 뭐 이만한 걸 뭘 외우시거나 뭐 공부하시거나 그러면 딱 보시고 쓸데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꼴랑 요거 얘기하러 가시는 겁니다. 요거 얘기하러. 꼴랑.
예, 아까 말씀드린 1분당 한 3문장에서 5문장밖에 단문으로 나오지 않아요. 12분이니까 면접위원들 떠드는 시간 한 3분 빼면 한 8분에서 9분밖에 얘기할 게 없습니다. 한 문장에서 1분당 5문장만 맥시멈으로 잡아도 말 좀 빨리 하면 5문장까지 할 수 있기는 해요. 에버러지로 4문장 잡죠. 4문장 잡아서 8분 하면 32문장입니다. 그죠? 그 정도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단문 기준으로. 따라서 많이 얘기할 게 아니고요. 좀 잘 보시려면 좀 정제를 해서 얘기해야겠죠. 밀도. 제가 밀도라는 말을 좋아하는데요. 좀 밀도를 조금 높여서 얘기하시는 것 외에는 뭐 딱히 뭔가 더 이상은 할 수 없잖아요. 그죠? 뭐 시간을 특정인에게만 뭐 20분씩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똑같이 기계적으로 딱딱딱 칼같이 시간을 자르기 때문에 별로 부담이 없다라는 뜻이기도 하고, 또 잘 보시는 분들은 이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점 항상 염두에 두시고, 예, 밀도를 좀 높이자 정도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제가 늘 뭐 딴 데도 마찬가지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방지면제 핵심을 뭐냐라고 물으면 딱 두 문장으로 말씀드립니다. 내 자랑, 지역사랑. 여러분 인천이시니까 인천사랑. 두 가지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내가 착한 사람이고 성실하고 또 뭐 윗사람들 잘 예, 따르고 조직 친화력, 그다음에 또 으쌰으쌰 좀 같이들 일하고 뭐 이런 캐릭터, 또 엄한 데서 뒷돈 받아 먹거나 이렇게 야로를 부리려고 하지 않고 뭐 그런 의미에서의 청렴, 뭐 이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죠? 뭐 그런 정도의 관련된 경험, 나름대로 또 힘든 일 있어도 짜증내지 않고 열심히 그래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뭐 이 정도의 의지력, 뭐 이 정도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게 자랑입니다. 게다가 본인이 갖고 있는 뭐 스킬들이 좀 있을 수 있죠. 대표적으로 뭐 민간에서 뭔가 일을 관련된 일을 하셨다고 그러면 또 중요한 역량입니다. 그죠? 당연하게. 뭐 그런 것들을 좀 같이 껴서 좀 보여주셔서 공무원 되면 좀 잘할 수 있습니다라는 정도의 느낌을 기준선. 또 하나는 뭐 인천이잖아요. 여러분 뭐 부산이나 대구나 뭐 서울시가 아닌 인천을 보시는 거기 때문에 평소 인천에 대한 사랑, 뭐 오래 살았어요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인천에 3대째 뼈를 묻고 있습니다. 이런 거부터 동네 지역의 소소한 것들에 대한 변화, 발전 이런 데 대한 애정, 또 좀 다른 데는 좀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말이야. 인천은 또 속된 말로 마개라고 하죠. 마개. 뭐 그런 말도 좀 있고, 인천이 의외로 이 그 잘 모르시지만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진짜 커버리지가 높습니다. 인천이 조그만 데인 줄 알아 다른 분들은. 하지만 인천이 정말로 큰 그 예 광역시죠. 아무튼 그 안에서도 되게 편차가 아주 심합니다. 또 그 안에서도 예컨대 어느 지역별로 예 뭐 약간 소득 격차부터 시작해서 발전 정도도 워낙 극심하게 차이가 나는 아주 특이한 광역시입니다. 이렇게 그 지역 그 안에서야 아주 극심한 차이가 있는 경우가 흔치가 않은데요. 뭐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자랑할 부분도 있겠고 또 나름대로 아쉬운 부분도 있겠고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들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거에 관련된 얘기. 예를 들자면 아니 서울시 것들은 말이야 지들 쓰레기는 지들이 처리지 왜 우리 지역에다가 와서 퍼날러 가면서 말이야 이것들이 지네들은 깨끗한 동네고 우리는 쓰레기장이냐 씨? 라고 열받는 것도 인천 사람입니다.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런 식으로 본인의 특히 이제 관련돼서 본인이 희망하는 업무나 관심을 떠나서라도 인천에 관련된 애정과 사랑을 어떻게든 좀 내가 넣고 인천에 뼈를 묻겠다는 각오, 인천 시민들을 위해서 이 한번 바치겠다는 이런 결의, 뭐 이런 것들을 좀 나름대로 좀 업무나 이런 데 좀 담아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두 가지 기준, 이 두 가지 기준만 머릿속에 딱 집어넣으시고, 예, 아까 A4 3분의 1장을 준비할 때 내 자랑은 좀 어느 정도 들어가는가, 그리고 이 안에 내가 인천을 애정을 갖고 있다는 것들을 어떻게 좀 보여줄 수 있는가, 이 두 가지 기준을 어떤 판단의 기준, 준거로 삼으시면 예, 아주 효과적인 준비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저 나름대로 되게 중요한 팁이라고 예, 말씀을 드리고입니다. 내 자랑, 인천 사랑 기억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면접위원 관점으로 좀 보죠. 이건 여러분들의 관점이고요. 이제 반대로 면접위원의 시선으로 보면 어떤 사람을 좋아할까라는 생각, 그죠? 똑똑한 사람, 여러분 똑똑하잖아요. 똑똑하니까 붙었죠. 예, 거기에 대한 일대 면접위원이 관심을 갖지 않을 겁니다. 어쩌면 애들이 너무 똑똑한 애들이 와가지고 이게 좀 부담된다 이런 게 강하면 강했지, 예, 그런 걸 가지고 얘기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려요. 안정감 있는 사람. 물론 면접 태도적인 측면에서 안정감도 물론 있겠지만요. 아, 이 친구가 오면 그래도 안정감 있게 일을 하겠다. 잘하겠다. 뭐 이런 거 모르겠고요. 그죠? 안정감. 뭐 스트레스도 많고 민원인 뭐 갑자기 또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좀 다들 정신들이 없으시죠. 힘드시고 이럴 때도 항상적으로 안정감 있게, 영어로 스테이블하다는 표현을 쓰죠. 쭉 그냥 이게 사실 공무원의 가장 큰 미덕 중에 하나예요.
뭐 위기 상황이 됐건 뭐 스트레스 상황이 됐건 과중한 업무가 됐건 간에 안정감 있게 하는 그런 거를 내가 좀 보여주는 것, 그 관련된 경험도 그런 거를 좀 위주로 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 이 말을 더 쉽게 표현하면 예, 오래 다닐 사람입니다. 예, 저렴하게 표현을 하면. 왜냐 그러면 뭐 인천은 제가 정확한 통계를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을 위시해서 대부분 보면 한 30% 정도는 1년 내에 그만두거나 옮기거나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뭐 똑똑하고 이런 거보다는 꾸준하게 오래 일할 수 있는 분들이 또 윗분들이 보시기엔 또 이제 MG 세대라고 하죠. 밀레니엄 Z 세대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러니까 요즘 것들이죠. 소위 말해 요즘 것들. 참고로 그 인류가 그 만든 종이 문서 중에 가장 오래된 문서가 사해 문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해라고 왜 소금물 호수 밑에 짠물에 잠겨져 있다가 예전에 뭐 예수님 시절 약간 이때 언간에 히랍 그쪽에서 거기에서 이제 진흙 속에서 문서가 발견이 돼서 그걸 사해 문서라고 하는데 아마 구글링 검색하면 나올 겁니다. 거기 나와 있는 글자를 복원을 했더니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네 가지가 없다. 요지로. 그 수천 년 때부터 젊은 것들은 원래 네 가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윗분들이 보시기에 요즘 여러분들을 보시면 뭐 워라벨이네 뭐 자꾸 이제 이런 것만 좋고 개인주의적이고 회식도 안 하고 뭐 이런 생각들을 하세요. 애들은 똑똑하니까 뭐 툭 마음에 안 들면 그만두고 딴 데 가버리고 뭐 약간 이런 느낌들도 많이 가지십니다. 그게 뭐 온당한지 부당한지는 뭐 각자 사정이 좀 다를 것 같아요. 뭐 제가 그 부분에 대한 판단력은 없지만 다만 면접용으로 여러분 실제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적어도 면접용 그 12분 동안은 여러분들이 내가 인천에 뼈를 묻고 그죠? 꾸준히 안정적으로 오래 다닐 수 있는 사람이다는 캐릭터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런 캐릭터를 잡으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게 안정감의 가장 중요한 팁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죠? 물론 아까 말씀드렸지만 과거입니다. 과거 전 3년 전 이전을 말하는데 예전에는 뭐 경력 등 예컨대 좀 오버스펙 같은 분들이 좀 계세요. 그러니까 너무 경력이 좀 빵빵해서 민간해서 그냥 오시면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일부 기술직에서는 제가 뭐 그런 사례를 한 두 개의 사례를 압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알기는 하는데 참고로 그 중에 한 분은 국가직 7급으로 가셨습니다. 경력 채우러 가신 분도 계시고 그분도 열받으셨어요. 고향에 뼈를 묻겠다고 좀 왔더니 이래가지고 그러셨던 분도 계시기는 한데 그건 좀 예외적인 경우예요. 그런 일반화 시키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약간 뭐 제가 우아한 표현으로 정무적 판단이라고 하는데 조금 아니 와봐야 뭐 좀 부담스럽고 이런 게 일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꼭 그런 것도 아니고 경력 있는 분들이 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일부 그런 사례가 도드라져서 뭐 글을 쓰시고 바깥에다가 이러다 보니까 드러나는 거지 뭐 그런 식의 것들은 지방직에 다 공이 조금씩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인천만 특별하게 그런 것처럼 자꾸 오해하지 마시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긴 합니다. 그래서 괜히 나도 그럴까 미흡 불안 가지신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전혀 그런 거 없다고 생각하셔도 되겠고요. 되게 기계적이고 매뉴얼적이고 어쩌면 되게 형식적으로 보는구나라는 느낌을 지우실 수가 없을 겁니다. 정무적 판단 자체는 이제 거의 하지 않고요. 옛날에 그 시군별로 따로 볼 때나 아니면 인천시만 따로 볼 때 시군별로 볼 때 인천시도 인천시 청에 오시는 분들만 따로 본 적들이 많거든요. 그럴 때 좀 약간 좀 과잉돼서 좀 된 경우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정감 기억을 해주시고요. 앞에서 보셨던 내 자랑 인천사랑 그죠? 내용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표현 양태는 안정감 있게 이 두 가지만 딱 기억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1부터 면접을 좀 잘 보셔야 되는 분들이 계시겠죠. 성적이 뭐 좀 여러 가지 애매하다 이런 분들. 글쎄요. 뭐 여러 가지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말을 매끄럽게 근데 손석희처럼 아주 뭐 그런 거는 이제 그 정도 업력이 돼서 내공이 있어서 나오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뭐 그런 걸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말을 잘하는 건 한계가 있고요. 뭐 뭐라도 얘기를 하시면 되는 거니까 말보다는 저는 그나마 그래도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건 몸준. 뭐 제가 만든 말이기도 합니다만 몸으로 면접 준비. 그죠? 뭐 자료만 보고 홈페이지만 보고 뭐 이런 것보다는 어디 현장을 좀 다녀보시고 내가 특히 관심이 있는 분야 아니면 그런 관련된 정책 현장 뭐 예를 들면 가까운 동주민센터부터 시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컨대 주민센터에서 봉사활동 엄한데 이상한 데 가지 마시고 주민센터나 구청 이런 데 좀 알아보시면 뭐 자원봉사자들 모집하는 행사들도 있고요. 뭐 하다못해 이렇게 물건 나르는 것들을 좀 필요한 경우들이 있으니까 뭐 쭈삣쭈삣거리지 마시고 만약에 잘 보시는 분들이 있으면 가까운 데 가셔가지고요. 아 제가 주민이기도 한데 이번에
면접을 보게 돼서 혹시 좀 제가 좀 도와드릴 것 뭐 이런 게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지역의 주민들 자체적으로 봉사활동들도 늘 하고 계시니까 약간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아니면 본인이 직렬에 관련된 사업 같은 게 좀 있겠죠. 뭐 조경직 같은 경우 뭐 공원 새로 만든 데가 있다든가 아니면 사복직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수급자분들 좀 많으신 동네들 그런 데 가보셔서 한번 겪어보시거나 이런 등등등 몸으로 좀 겪어보시고 현장을 좀 느껴보시는 것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직은 원래 현장 업무입니다. 민원인들 만나고 주민들 만나는 업무가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책상머리에 앉아서 펜 굴리는 업무는 별로 없습니다. 가까운 데는 코로나 뭐 선별진료소도 한번 갔다 오실 만 하겠고요. 예를 들자면 더운 데 고생들 하시겠죠, 다들. 그런 것도 좀 겪어보시고 보시고 예 하다못해 옆에 가서 좀 뭐 간단하게라도 거들 게 있으면 거들어 주시고 중요한 건 뭐 그것도 물론 그렇습니다만 이 면접 때 말을 하셔야 되죠. 예. 효과적으로 그거를 그래도 좀 얘기를 하지 않으면 적어도 면접용으로 뭐 개인적으로 좋은 경험이 되실 수야 물론 있겠습니다만 면접용에서 말을 안 하시면 사실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 면에서도 어떻게든 뭐 자기소개 때 밀어넣든 뭐 희망 업무에 밀어넣든 제가 가봤더니 해봤더니 경험해봤더니 자꾸 이런 얘기를 어거지로도 좀 끌고 들어가실 수 있게 이건 좀 기술적인 것이죠. 기술적인 연습을 조금 하시면 좋겠다. 예, 스터디 같은 걸 하시든 등등등 그런 기준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뭐 다니시다 보면 또 이게 또 재미있잖아요. 뭐 인천시에서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도시 재생이나 또 구도심 활성화, 예, 뭐 저기 송도처럼 잘 나가는 현대도 있지만 예전에 뭐 내항이나 이쪽 같은 경우는 워낙 좀 그렇잖아요. 그죠? 딱 비주얼상으로도 그렇고 뭐 나름대로 이것저것 도시 재생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들 많이 하는데 현장도 한번 가 보시고요. 좀 코로나 때문에 뭐 다들 뭐 다 죽으려고들 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만 그런 분위기조차도 동네조차도 한번 가보시면 느낌이 좀 다르세요. 그래서 나름대로 노력하시는 것도 좀 보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같이 좀 다니시면서 면접을 빙자해서 좀 인천 시내 자기 지역은 되게 좁을 거고요. 인천이 말씀대로 되게 넓잖아요. 안 가본 동네도 한번 가보시고 한번 둘러도 보시고 면접 핑계 삼아 다니시다 보면 또 예, 그러니까 책으로 홈페이지로 뭐 네이버 지도로만 보시는 거와는 좀 다른 느낌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좀 위주로 해서 좀 답변을 정리하시면 훨씬 더 면접위원이 보시기에 예, 보시기에 이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어, 그리고 이제 면접 준비 로드맵인데요. 제가 뭐 똑같은 말씀을 늘 지방직 때 드립니다. 면접 준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라고 물으면 면접도 시험입니다. 시험. 정해진 질문에 따라 정해진 평가에 따라 체크하는 거죠. 구술로 하고 뭐 정답이 없는 약간 정성적인 평가가 약간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분명히 그것도 여러분 제 3차 시험이죠. 1, 2차 병합으로 필기를 보셨고요. 시험이니까 시험에는 패턴이 있고 그죠? 체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평가 지표라는 게 존재합니다. 면접위원 여러분 보고 인상 비평해가지고 어이 훌륭한 점력은 관념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체크리스트로 평가지로 딱딱딱 하게 되는 약간 기계적인 방식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모든 시험이 그러하듯 준비 방법은 전 동일하다고 늘 생각을 해요. 뭐겠습니까? 뭐 물어보는지 알고 그에 따라서 어떻게들 여러분 합격생들은 답변을 했는지를 알고 그러다 보면 아 나는 이 정도를 준비해야 되겠구나. 뭔지 정확히 뭘 물어보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그에 따라서 합격생들이 대략 이 정도 답변 이 정도는 뭐 다들 나도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다 정도의 사이즈를 좀 파악하시는 것. 그래서 본인 스스로한테 나도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다. 나도 이런 경험이 있는데 나도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좋겠다. 이거를 파악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빠른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그에 맞춰서 이제 본인의 저 말재료라는 말을 늘 쓰는데요. 말할 거리 그죠? 뭐 찾아보시고 홈페이지 보시고 물론 제 강의 듣는 분들은 뭐 시정들 정리된 것도 한번 찾아보시고 또 뭐 현장 아까 몸준이라고 말했죠. 한번 가서 보신 것도 좀 있겠고 등등 이 모든 게 다 말재료예요. 뭐 갈등 경험, 봉사 경험, 봉사활동 안 하셨으면 한번 갔다도 해보시고 이런 것들을 좀 조곤조곤 준비를 해야겠죠. 준비의 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자랑, 인천 사랑. 예? 인천 사랑의 방법은 말 홈페이지보다는 뭐 기왕이면 몸으로 좀 더 잘하실 수 있는 분들은 반드시는 아니지만 하시면 더 좋겠고 준비하셔서 이 준비를 됐으면 그 다음에 연습이라는 게 좀 필요하죠. 12분 동안에 그래도 본인이 효과적으로 어떻게든 좀 준비된 것들을 말하는 건 좀 약간의 애드립도 필요하고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무슨 질문을 받을지는 거의 90% 이상 인천 같은 경우 95% 이상이 다 뻔히 알고 들어가는 시험이에요. 다만
그것이 뭐 순서대로 1, 2, 3, 4, 5, 6, 7 순서대로 딱 정해놓고 묻는 건 아니고요. 총량은 다 정해져 있는데 어떤 질문이 어떤 순서대로 올지도 모르겠고 또 어떤 꼬리 질문이 있을지 모르니까 일정 부분 면접이라는 건 또 애드립 요소가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로 하는 거기 때문에 따라서 모의 면접이거나 스터디를 하시면서 좀 그런 연습들을 좀 하셔야겠죠. 기준은 말을 못할까 봐가 아니라 내가 준비한 것들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얘기할 것이냐. 여기다 해서 뭐 이런 상황 저런 상황에서 예, 제가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밀어내기, 돌려막기. 예, 질문이 나오면 내가 말대로 자랑할 걸 밀어넣기 하고 또 유사한 질문에 자꾸 돌려막기 하고 이런 약간의 말 연습 그 자체는 약간 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거 안 했다고 말을 못하진 않겠지만 좀 효과적으로 하시는 방법들은 뭐 모의 면접을 스터디에서 하시면 되고 이게 뭐 가장 중요한 프로세스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여러분들 필기 공부도 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죠? 예, 똑같이 이렇게 하셨던 건데 모든 시험은 다 이렇게 준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면접이라고 무슨 면접 시험이라고 저는 특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제 수강생분들은 닥치고 기출지문 세트 보시고 후기 무조건 보시고 시작을 하셔라. 강의 들으실 때도 반드시 이것부터 보시고 제 강의 들으셔라. 몸 모르고 그냥 보지 마시라. 이런 말씀을 제가 늘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이게 가장 효과적이고 빠르고 효과가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뭐 어떻게 되건 꼭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후기 관련돼서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뭐 뉴턴의 얘기죠. 본인이 뉴턴이 만유인력 법칙을 발견할 때 겸손의 표현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세상을 조금 더 멀리 바라볼 수 있었다면 그것은 shoulders of giant라는 게 이제 영어 속담으로 있는데 거인의 어깨라는 표현,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왔을 것이다. 근데 선대 과학자들, 업적들이 내가 있었기에 그 거인들의 나는 어깨 위에 올라가서 조금 더 멀리 봤을 뿐이지 겸손의 표현이죠. 우수다반이죠, 우수다반. 우수답변. 예,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그 비유를 드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제로베이스 맨땅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고립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합격생들의 어깨 위에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본인 위에서. 지금 질문 세트로만 기준 581개 인천입니다. 면접 후기만 해도 124개가 있습니다. 다 좋은 건 아닐 수 있어요. 후기 같은 경우에는. 하지만 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비교하다 보면 아 이런 답변이 좋구나라는 건 여러분들이 면접 강사한테 강의를 들어서만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예, 좋은 건 누가 봐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서로 비교해 보시고 뭐 등등등 하시는 방법으로 준비하시면 좋겠다는 말씀 제가 늘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거 관련돼서는 아까 잠깐 나왔는데요. 후기 아까 오픈 자료도 제가 일부 실어놨는데요. 예. 뭐 적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작년 것만 이거 면접 후기인데요. 작년 것만 70개. 예. 그다음에 재작년 건 39개 이렇게 있고요. 요 이전에는 2017년도 이전에는 구별로 봤어요. 구별로 봤던 따라 제가 뭐 따로 카운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좀 나와 있으니까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후기가 물론 뭐 제가 면접을 봤는데 좀 이런 게 어떠는지 좀 평가를 해주세요. 불안해요. 이래서 보내주신 분들도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대부분의 경우에들은 대부분 그냥 보시고 나서 좀 남겨주시고 가시는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 이분들은 그 전에 후기들 보고 도움을 받으셨고 이러다 보니까 약간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보시기에 어려울 정도로 많은 후기들이 존재합니다. 뭐 몇 가지 후기는 제가 오픈 자료도 넣어놨으니까요. 교재는 이거 다 싫으면 교재가 한 1000페이지는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교재도 다 못 싣고요. 나중에 이렇게 외부로 보실 수 있게 폰에서 쉽게 보실 수 있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좀 보실 수 있게 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좀 듭니다. 수강하시는 분들은 약간 이거부터 카페에 들어가셔서 얘부터 먼저 좀 꼭 보시고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겠다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교재입니다. 예, 제가 이런 말 잘 안 쓰거든요. 예, 남사스러워가지고 안 쓰는데요. 올해는 좀 써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제가 지역별 교재를 만든 지가 뭐 제가 또 자랑을 하자 들으면 여기다 이렇게 지역별로 따로 교재를 만든 게 접니다. 제가 3년 전부터 이제 드디어 3년 정도 준비를 해서 강의를 그때는 지방 통합으로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역별로 몇 페이지씩 이렇게 정보가 저도 적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가 3년 전에 처음으로 이제 지역별로 15개씩은 전부 다 따로따로 다 만들고요. 그게 또 효과적이죠. 딴 지역 뭐 했는지까지 껴가지고 받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한 권에다가 다 모아놨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계속 보완과 업데이트를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거의 이제 완전판이 된 거라는 생각을 스스로 하면서 좀 뿌듯해 했습니다. 예, 자뻑이고요. 예, 교재는 나와 있으니까 일단 교재 뭐 그쵸 늘 제가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뭐 제가 면접 강사이긴 하고 뭐 헷갈리는 싫어하시겠습니다만 면접 강의 들었다고 면접 잘 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네.
늘 똑같은 말씀 드리고요. 일단 뭐 강의 적자는 부담이 있을 테니 물론 제 강의와 제 교재가 가장 쌉니다. 심지어 예, 예, 아직까지도 제가 6년 전 가격 그대로 고수하고 있는데요. 예, 아무튼 많이 들어주셔서 뭐 예, 뭐 감사합니다만 일단 교재만이라도 먼저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 교재 만드는 대원칙은 뭐 이거 뭐 얼마 안 보실 거잖아요. 뭐 그래서 제가 좀 라이트하게 만들자 해서 판형도 일반 단행본처럼 좀 작게 만들고요. 또 그냥 들고 다니시기에 좀 창피하지 않게 그냥 괜히 수험생 티나면 조금 아직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제 기준은 스타벅스에 이렇게 올려놔도 어 뭔가 이게 뭐지 약간 모르게 그래서 제가 여기 한자로 이게 면접이라는 거를 한자로 늘 씁니다. 다른 얘기 아무것도 안 넣고요. 그 면접이라는 게 딱 보면 한눈에 안 들어와요. 이게 면자 같기도 하고 이 젊은 분들은 특히 근데 약간 좀 뭔가 살짝 간지가 좀 나 보이죠 먼지가. 그래서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에 예, 그 수험생 티는 좀 안 나고 좀 있어 보이는 그런 느낌의 디자인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들고 다니실 때 좀 부담 없게 비주얼상으로도 예, 그래서 뭐 이런 조그맣게만 넣고요. 예, 나름대로 트릭을 부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교재만 사서라도 좀 먼저 좀 보셨으면 좋겠다 생각은 좀 듭니다. 교재는 그냥 뭐 강의와 상관없이 다 파니까요. 그 참고로 좀 하십시오. 그래서 좀 몇 가지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원래는 여러분들이 그 좀 여러 가지 좀 사정이 좀 다르신 것 같아요. 상황마다 좀 다르고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제가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뭐 그렇습니다. 일단 인천만 붙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인천 뭐 국가직은 좀 그렇고 뭐 다른 시험은 뭐 별로 준비도 안 했고 별로 생각이 없다 그러시면 또 성적이 괜찮다 그러시면 지금 이 순간은 이제 매 필기를 보고 한 일주일 열흘밖에 안 지난 시기라 사실 발표도 나오기 전이긴 합니다만 뭐 딴 거 할 거 없으시면 예, 뭐 코로나로 어디 오라는 데도 없고 갈 데도 없고 그러시면 슬슬 예, 예, 슬슬 그냥 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또 요런 좀 시간 좀 있으시고 여유 있으실 때 몸준 아까 말씀드렸죠. 봉사나 뭐 체험이나 동네 행사 같은 데 좀 다니시면서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그냥 거의 인천시 공무원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쫙 한번 다녀보시고 이러는 것도 요 시간대에 뭐 괜찮지 않을까. 좋은 말재료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겪어보시면 조금 더 색다른 느낌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국가직 구급 다치 붙으신 분들도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한 국가직 붙은 분 중에 한 40%한 절반 가까이는 지방직도 대부분 동시에 붙으셨어요. 올해도 보니까 상당히 꽤 많으신 것 같습니다. 아마 뭐 일정 때문에 아마 둘 다 면접을 보셔야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발표 나오기 전에 면접들이 있다 보니까 여튼간에 제가 늘 똑같은 말씀을 저 국가직도 드렸는데 국가직 준비를 메인으로 하십시오. 일단은 뭐 저는 인천을 갈래요 하셔도 상관없고요. 그런 거 모르겠고요. 일단 면접 자체는 그냥 똑같은 시험이라고 생각하시고 뭐 결정은 마음은 이쪽에 좀 더 가 있더라도 준비 자체는 저는 동일하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 그러면 한쪽만 몰아놓고 보면 나중에 더 쫄려요. 쫄리면 예, 괜히 또 부담되고요. 부담되시면 면접 실제 퍼포먼스에 별로 좋은 영향을 주진 않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둘 다 좀 안정적으로 준비하시는 게 현명한 일이 아닌가 생각은 합니다. 따라서 국가직 구급을 좀 메인으로 하시고요. 여기는 뭐 체계가 좀 되게 다르죠. 그래서 그 다음에 하지만 체계는 다르지만 아까 보셨던 뭐 경험이나 자기소개 이런 건 조금 따로 준비를 좀 하셔야 되겠지만 경험의 상당 부분은 자랑할 경험들은 겹치니까 좀 빼면 거의 한 절반 정도는 빠져요. 인천에서는. 따라서 인천에 맞춰서 인천 시장만 좀 보시고 희망 업무, 관심 업무만 인천에 맞춰서 조금 준비하시면 되고요. 다음 면접 그 자체에 관련된 뭐 어떤 질문의 내용이 아닌 어떤 면접 그 자체 공간에서 여러분의 대응력은 사실 국가직 훨씬 빡셉니다. 예, 뭐 면접 시간도 30분이 넘으니까 뭐 거의 인천의 3배 정도의 시간을 면접을 보셔야 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국가직 면접 준비하시면 뭐 지방직이든 어디든 심지어 공기관 면접을 보시더라도 기본은 하고 들어가는 게 있어요. 뭐 내용은 좀 다르지만 기본 포스가 생기거든요. 여기서부터가 따라서 예, 요거는 그냥 껴가지고 정도 하는 게 좋겠다 정도 생각은 좀 듭니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각자 생각이 좀 다르실 수 있으니까. 근데 인천시를 메인으로 하고 국가직을 껴서 하기는 힘들어요. 왜냐 그러면 워낙 이 볼륨이 크기 때문에 이쪽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돼서 이렇게 하시는 게 낫겠다. 다음에 이제 7준생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은데 7준생분 닥치고 뭐 필세 보시는 분들은 필세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주한 시험 끝난 다음에 하시고요. 그냥 국가직은 안 붙고 만약에 7준생이시긴 한데 민천 뭐 계속 그 7준생 공부를 계속 끝까지 안정적으로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중간에 뭐 스타드 같은 거 하지 마시고요. 따라서 제가 권고하기에 자 미니멈 한 3일 3일만 면접서 딱 그래서 뭐 후기 쫙 보고 거기 비슷하게 좀 엮어가지고 그냥 공손하게만 갔다 오자 뭐 정도를 마지노선
3일도 아깝다 그러시면 이틀. 예. 심지어 하루 정도 하신 분들이 있기는 한데 하루는 너무 좀 폭력적인 것 같아서 한 3일 정도만 여유를 두셔서 좀 연습하시고 공선 모드로만 갔다 오면 아까 보자 95% 붙는 거니까 그냥 기본만 예, 뭐 잘하는 건 모르겠고 흠되지 않을 정도만 하자는 건 뭐 그 정도로 좀 예, 보수적으로 좀 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7급 준비에 조금 더 예, 도움이 좀 될 수 있게 하는 게 좀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취준생분들이 그래서 마음고생이 되게 많으실 텐데 올해는 특히나 더 마음고생 많으실 터인데 그 심리적인 동요가 좀 없게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 이렇게 딱 뭐 며칠 이런 말씀 잘 안 드리는데 올해는 좀 여러 가지 스트레스 받는 경우도 많으실 것 같아서 그냥 찝어서 말씀드릴게요. 그냥 면접 보기 3일 전에 예, 딱 3일만 준비하고 가자. 예, 이 정도로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스터디 제가 자가 면접이라는 말 좋아합니다. 자기 집에서 면접 준비하기. 어떻게 혼자 그냥 독방에서 이런 게 아니고요. 예, 줌이나 화상 프로그램들이 좋은 게 많습니다. 이게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요. 이게 또 효율적이기도 해요. 물론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같이 좀 하는 어떤 심리적인 지지나 또 친목 이것들도 여러분께 안정감을 주는데 되게 좋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지만 뭐 코로나 이슈도 좀 있겠고요. 방역 문제도 좀 있겠고 또 오프라인 스터디를 메인으로 하시면 좀 가성비가 떨어져요. 또 인천은 또 되게 넓잖아요. 넓기도 하고 그래서 왔다 갔다 시간도 좀 있고 그래서 제 권장하는 화상으로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좀 필요에 의해서 한두 번씩 만나서 뭐 오프라인에서 모의 면접을 같이 하거나 뭐 가끔 뭐 예, 치맥 한 잔 간단하게 편의점에서 하시는 거 뭐 그런 건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스타들은 따로 뭐 나중에 구인을 해서 꾸려는 드리는데 온라인 스타들을 기본으로 합니다. 뭐 비슷한 지역을 제가 인천 대학 지역은 뭐 묶어서 하긴 할 겁니다만 예, 그렇게 해주시고 특정 지역에 뭐 저는 송도에서 그냥 지역에 있는 분들을 하고 싶어요라고 하면 이따가 알려드린 단톡방에다가 골뱅이 송도 인천 스타디 모집합니다라고 글을 올리시면 됩니다. 단톡방에서 공지로 띄워놓으시면 거기다가 댓글로 뭐 희망자분들 쭉 다시고 그래서 서로 카카오톡 아이디나 단톡방 만들어서 모이시면 됩니다. 지금 서울시 국가직도 그래가지고 단톡방 있으면 한 제가 얼추 봐도 한 100개도 넘게 스터디 팀이 꾸려진 것 같아요. 그 자체적으로 그냥 알아서 꾸리시는 분들이. 그래서 오프라인은 그런 식으로 좀 구하시는 게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인천 단톡방에서 그렇게 구하시는 게 좋겠다. 조심하십시오, 상하방야. 코로나 때문에 물론 코로나가 걸리더라도 엔간하면 면접을 보게 해주는 게 뭐 전국 지자체 기본적인 방침이긴 한데 해주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못 해주는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면접 날, 근데 외출이 안 된다거나 뭐 증상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안 되는 등등등 따라서 가급적이면 최대한 자가 방역에 협조해 주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예비 공무원으로서의 작은 또 의무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따라서 본인께서 이 부분은 좀 신경을 쓰시자라는 말씀을 좀 당부해서 좀 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백신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그렇지 지금 숫자를 보시면 범상치 않은 시기이긴 합니다. 지금 백신 나왔다 그래서 다 끝난 줄 약간 좀 아마 여러 가지 좀 마인드들이 해이해져서 그런 것 같은데 올해 말까지는 어떻게든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어도 여러분 면접 볼 때까지는 큰 변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간 자가 방향은 특별하게 염두에 두시면 좋겠다. 그리고 제 강의는 모두 라이브로 합니다. 그래서 엔간하면 오지 마시고요. 예, 노량진도 코로나 이슈들이 얼마 전에 유명한 뭐 술집에서 뭐 터지는 바람에 혹시 여기도 불안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엔간하면 저는 이제 라이브로 다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인강으로 물론 올라갑니다만 꼭 실강 고집하지 마시고 집에서 편안한 복장으로 예, 시원한 음료수 드셔가면서 그냥 편안하게 강의를 들으셔도 된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아마 그 오픈 특강 밑에도 아마 스텝이 알려주셨을 겁니다. 카카오톡 단체방을 제가 늘 만듭니다. 제 강의하려고 만드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냥 최소한의 응답만 드리고요. 여러분 방입니다. 여러분 방이고요. 뭐 강의 뭐 여러분들 어항 만들어 놓고 제 강의 팔아먹자고 만드는 방 아니고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냥 일개 회원으로서 하는 것이니까요. 뭐 그 안에서 다시 지역을 나눠서 뭐 연수구, 뭐 송도 이렇게 나누셔가지고 뭐 강화 보실 분들은 아마 그 안에서 다시 자체적으로 꾸리는 어떤 그 서브 지역들 단톡방에 있으면 제가 알려주시면 그것도 같이 카페에다가 공지를 같이 단톡방에다가 같이 공지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끼리 서로 정보도 나누시고 좀 우애롭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해서 일종의 커뮤니티 플랫폼 정도의 느낌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연관하시면 여기 들어와 계시면 적어도 여기 단톡방 들어와 계시고 인터넷만 되시는 곳에 계시면 뭐 언제 어디서든지 간에 뭐 면접 정보에 관련된 부분은 혼자 뭘 몰라서 낙동강 오리알처럼 된다라는 생각은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인터넷만 되는 곳에만 계시면, 그리고 나중에 면접 시작할 때면 또 기출 질문이나 이런 것들을 서로 중개해드리고 뭐 여러분들도 서로 알려주시고 그렇게 할 테니까요. 이게 좀 우애롭게 같이 좀 하실 수 있게 합니다. 뭐 제가 늘 매년 예, 제 손톱방이 가장 인원이 많고요. 무엇보다 마지막까지 마지막까지 예, 처음에야 뭐 면접 강사들 뭐 다 해줄 것처럼 얘기하죠. 예. 근데 마지막까지 버티는 건 아마 저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도 스터디 상시로 꾸려 드릴 겁니다. 그건 따로 카페와 단톡방에 안내를 드릴 테니까 저한테 신청하시는 건 일단 온라인 스터디를 기본으로 하고요. 뭐 비슷한 지역을 제가 묶어는 드리긴 하는데 그렇게 해주시고 직렬별 스터디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는 애시당초 보시면 그러니까 직렬별 스터디 따로 구하시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가이드랑 약간 더 모의 면접하실 수 있는 질문지 같은 거는 제가 따로 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요거 보시고 좀 아무 스터디 경험 면접 스터디 경험이 없으신데 그냥 모여봐야 얼굴만 본다고 뭐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서 그래도 조금 체계를 좀 잡아서 원래는 좀 알려드리려고 하니까요. 요거 나중에는 요 관련된 문제지나 안내는 따로 카페에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스터디가 자체는 면접 준비가 아닙니다. 스터디는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자 말조를 준비하셔서 모의 면접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좀 애드립도 해보시고 좀 피드백도 받아보시고 그런 연습의 의미가 있지 이 자체가 면접 준비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필기 때 모의고사 자체는 점검을 하기 위해서 보시는 거지 모의고사를 푸는 것 자체가 시험 준비는 아니잖아요. 그런 거랑 동일한 개념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 예, 저는 하여간 늘 언제든지 지난해는 강제로 갑자기 막 학원 셧다운되고 이래가지고요 정말 난리였습니다. 악몽 같은 시기가 좀 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뭐 부득이하게 뭐 모의 면접도 학원에서 안 되니 줌으로 해서 화상 카메라도 사고요. 장비 한 300만 원어치 갖다 놓고 딱 세팅을 해놓고요. 저도 기계 치는 아닌데 이 기계 배우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근데 뭐 강제로 해야 되니까 해서 보니까 또 많이들 효용들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혹여나 뭔가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온라인 화상으로 다 하게 될 테니까 뭐 그런 건 걱정하지 마시고 오프라인 얼굴 보는 것만 가지고 뭔가 준비되고 그게 모의 면접이고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건 이제 정말 촌스럽습니다. 예, 그런 시대가 이제 아니에요. 돌아갈 수 없어요. 코로나 끝나고 나서도. 자, 그래서 뭐 오프라인이니 뭐 대면이 자꾸 스터디든 뭐 모의 면접이든 강의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내가 준비하는데 가장 효과적이고 빠른 방법을 이용하면 된다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까지 하간 저도 기출 중개까지 포함을 해서 마지막까지 하간 노력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멘트입니다. 제가 늘 면접 끝날 때 오픈 특강 끝나면서 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늘 상투적인 말이기는 합니다. 매사에 마음이 달려 있다 이런 말이죠. 마음, 예. 뭐 면접은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물론 필기도 마찬가지죠. 예, 뭐 멘탈 유지를 잘 하셔야지 공부도 물론 열심히 하셔야겠지만 면접 그 당일 시험 보는 날 멘탈 유지를 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멘탈 관리를 못한다는 걱정은 저는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걱정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걱정은 되고 신경은 쓰이지만 다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하게도. 그래서 면접 기간 중에 여러 가지 좀 다른 스트레스가 좀 있겠지만 좀 안정적으로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이제 예전에 제 합격생들이 카페에 남겨주신 합격 수기 중 일부의 표현입니다. 면접위원한테 보기 전에 본인한테 면접 보는 시험 같다라는 얘기. 그죠? 본인이 좀 안정감, 아까 말씀드린 안정감 있게, 자기 자신에게 좀 안정감을 가지시고, 뭐, 걱정과 불안은 뭐, 없을 수는 당연히 없겠고요. 모든 시험이 그러하듯 긴장이 안 되면 그게 이상한 거죠. 조금 긴장하더라도 좀 안정감 있게 조곤조곤 자기 말할 것만 좀 몇 마디 하고 나오면 된다. 정도로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저게 원래 개발한 말이긴 한데, 개발은 아니고 팁의 속담이라고 합니다. 영어보다는 우리말이 더 훨씬 더 이쁜 것 같아요. 걱정을 많이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그런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여러분들 여러 개 걱정이 되지만 걱정을 많이 할수록 면접을 조금이라도 잘 볼 수 있다면 진짜 100만 년 동안 걱정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도리어 해가 되면 해가 되지 그렇습니다. 안정감이라는 말에 다 설명을 제가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하시고요.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죠, 그죠, 여러분? 예, 아직 안 끝났습니다. 면접도 시험이고요. 뭐 조금 편한 시험이고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시험이긴 하나 그래도 물론 시험이고요. 또 떨어지는 낙엽까지도 조심하셔야 될 분들이시잖아요. 이제까지 여러 가지 고생했던 것들 마지막 이제 꼭지를 딴다는 표현을 쓰는데 꼭지를 따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쉬운 일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마지막까지는 당연히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흔히 드는 비유로 사자도 토끼 한 마리 잡을 때도 최선을 다해서 전력 질주를 한다고 합니다. 뭐 최선을 다하시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정감 있게 좀 여유 있게 이렇게 최선을 다하시는 게 좋겠다. 특히 면접 시험은
절박하게 뭔가 막 전투적으로 뭐 그래서 떨어지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편하게 좀 안정감 있게 이렇게 하시는 분보다는 면접 그 자체만 놓고 보면 퍼포먼스가 별로 좋지 상대적으로는 좀 좋을 건 없다라는 게 제 경험칙이라는 말씀 앞에서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편안하고 좀 안정감이 있어야 면접도 좋겠고요.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해피엔딩 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뭐 지금도 90%가 넘지만 조금이라도 한 1%도 더 올라가는 일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야구 선수 명언을 마지막으로 해서 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리고 라스트맨 스탠딩 유명한 영화 제목이기도 하죠. 저도 좋아하는데요. 마지막에 여러분 인천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마지막까지 면접 보시는 날 마지막 면접 3일 마지막 날차까지 여러분과 정보를 나누고 도움을 드리는 사람은 아마 원래도 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딴 데는. 그래서 뭐 언제든지 궁금한 게 있으시면 좀 물어봐 주시고요. 원래 일정이 하도 좀 여러 지역이 겹쳐 있다 보니까 제가 물리적으로 몸이 하나라 몸은 하나고 저도 쓸 수 있는 시간은 24시간밖에 없어서 조금 응답이 좀 느리고 그렇긴 합니다만 조금 정리가 되고 여러분 면접 보실 때쯤이면 뭐 각 지역의 면접들마다 좀 집중해서 여러분께 좀 도움 좀 더 마지막까지 심기경호하시는데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이제 궁금하신 것들을 좀 물어보는 답변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남겨주신 거 빨리 짧고 굵게 답변 드릴게요. 네, 자, 뭐 질문이 별로 없으셔서 있는 것만 좀 말씀드릴게요. 곰돌님, 이제 사복직 면접 준비 중입니다. 인천시 사회복지 정책 외에도 일반적인 정책에 대해서 두루 공부해야 하겠죠? 저는 그렇게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제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한 3시간 정도, 2~3시간 정도 따로 사복복지 정책, 그러니까 국기법이나 뭐 최근에 이제 부양의무자 폐지 뭐 등등등 뭐 장애인 관련된 이슈들, 특히 코로나 사각지대 뭐 등등등 몇 가지 이슈를 가지고 간호직 그러니까 사복직 분들과 간호직만제가 따로 다른 직렬은 그냥 뭐 굳이 그런 사전 정보가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은데 사복직은 조금 특색이 있기는 해요. 근데 물론 기초를 보시면 알겠지만 인천의 경우는 그런 정보도 잘 묻지는 않긴 해요. 물론 아까 사례 관리나 뭐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용어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아실 필요가 있다고 볼 수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런 류의 질문들, 사회복지 전공 질문이 적은 편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좀 뭐 한 두어 시간 투자해서 좀 알아두시면 좋잖아요. 그죠? 약간 안정감 있게. 물론 더 중요한 건 실제로 이제 복지 정책들을 인천시에서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와 뭐 다른 분야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사복만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이러저러 달라지는 부분들 또 그거에 대응하는 여러 가지 인천시 정책들을 뭐 그건 당연히 기본적으로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가 우선일 것 같기는 합니다. 사회복지 정책의 일반을 물어보지는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만 그래서 해서 나쁠 건 없으니 좀 돌다리를 또 두드리는 측면에서 좀 해두시자. 그래서 제가 뭐 지역을 가리지 않고요. 사복직 일반적인 정책 강의는 한 2~3시간 정도 따로 제공을 해드릴 생각입니다. 해두시면 좋다는 정도의 느낌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화이트맨님, 질문 봐도 너무 어렵고 숨 막히네요. 준비하다 보면 능숙해지겠죠? 이거를 숨 막히시면 안 되고요. 예. 그 국가직 숨 막히시면 나중에 국가직이나 서울시 보시면 그죠? 바로 사망이십니다. 되게 편합니다. 그러니까 질문만 이렇게 앙상하게 모아 보니까 되게 낯설어서 그런 것이죠. 예측 가능한 질문이니까 편하실 겁니다. 준비하시다 보면 능숙해지겠죠? 네. 한두 번만 하시면 금방 적응하십니다. 미리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강의 계획표 같은 건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아직 그 픽스가 안 되어 있는데요. 되는 대로 제 카페랑 단톡방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거나 누님, 미흡병 분들 때문에 더 부담됨. 미흡병 분들이 좀 계시죠. 네. 0.8비트로 안정권인데, 그러면 안정권이니까 안정적으로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특정히 좀 미흡받았다는 분들이 좀 왜 인천로켓 그걸 미흡받은 걸 동네방네 광고하시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정확히 본인이 미흡받았는지 좀 확인이 좀 필요하고요. 또 그 얘기를 들어봐야 돼요. 저도 좀 좀 부적절하게 면접 보신 분들도 좀 일부 계세요. 그럴만 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긴 했었습니다만 뭐 사람마다 그건 다 다르고 자기가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라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뭐 그거는 더 이상 언급은 드리진 않겠습니다.
화이트맨님, 저희 인적사항 인쇄되어 있지 않나요? 블라인드 면접이니까 뭐 인적사항 인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당연하게도. 손혜땡님, 타 지역 출신자들에 대한 거부감이 심한 편인가요? 타 출신 지역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걸 묻지도 않고요. 원래 물으면 안 돼요. 어디 살아요? 이런 질문 안 합니다. 원래 안 해야 됩니다. 근데 가끔 면접위원이 좀, 뭐 얘기하는 경우도 없지는 않은데 아주 극히 일부적인 경우이고요. 그다음에 인천에 뭐 3대째 뼈를 묻는다. 그럼 자랑하시면 돼요. 그거는 자랑하시면 되는 거가 뭐 어디 산다는 게 블라인드 대상은 아니니까. 하지만 거기 뭐 예컨대 부모님이 살았다가 아니면 뭐 약간의 연고가 있다든가 뭐 이래서 지금 사는 데는 서울이나 경기권이다 이러더라도 본인이 얘기하지 않는다면 먼저 뭐 면접인이 알 재가는 당연히 없습니다. 물어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괜히 그것 때문에 쫄리지 마시고요. 다만 본인이 안 사시면 좀 다녀보시고 좀 아는 척도 조금 하시고 관심 있는 분야는 인천에 관련된 현장도 좀 다녀보시고 뭐 그런 성의 표시는 좀 하시는 게 본인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도 좋지 않을까 정도 생각은 좀 듭니다. ZW님, 과거에 근무 경이 짧게 2번 정도 있는데 그만둘 사람처럼 보일까요? 요즘은 세상이 좀 많이 달라져서 6개월, 8개월, 다음에 364일 계약직 이런 거 많습니다. 요즘 뭐 몇 달 일하고 계속 그 계약직으로 계속 일을 도는 게 기본 문화이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어디 가서 적응을 못 해가지고 뭐 그만둘 사람처럼 보인다고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경력이 많으면 그 경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경력이나 그런 배우셨던 것들 뭐 소소한 거지만 인천시 공무원이 됐을 때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되겠다 이런 이야기 구조가 중요한 것이지 그걸 가지고 뭐 그만둘 사람처럼 판단한다는 오해는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들 그러시니까요 요즘. 합격하죠님. 일행의 경우 어느 자치구를 지원하는 질문하기도 하나요? 거의 없습니다. 자치구 어디 희망하냐 이런 질문 자체는 기출지문 세트를 보시면 그런 질문이 일도 없다고 생각이 드실 거고 그냥 인천시 개념으로 합니다. 물론 이제 본인이 희망 업무에서 뭐 자치구 얘기를 하셔도 돼요. 그러면 상관없습니다. 그죠? 그건 상관은 없는데 그냥 그 자치구를 특정해서 묻거나 그렇지는 거의 않습니다. 옹진 강화는 제외하고요. 옹진 강화는 뭐 따로 자체적으로 보는 면접이라 거기는 거기 얘기밖에 안 하죠. 그것만 제외하고 그렇습니다. 화이트맨 합격시 400점 넘는 분이 미흡으로 불합격했다는 글을 봤는데 아까 제가 언급드렸던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죠?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 있을 수 있는데 다른 지역도 그럼 다른 지역은 없고 인천만 있냐? 그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인천은 훨씬 더 적을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과잉 대표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괜히 그런 걸 보면 그게 전체인 것처럼 좀 착시 효과가 들죠. 제가 그래서 쿨하게 에펙트로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솔직히 장사 입장에서 보면 미흡한 다른 분이 있고요. 스크린샷 찍어서 보시죠. 면접 준비 똑바로 하셔야 돼요.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수강생이 많이 늡니다. 근데 일타 강사가 아니래야 되잖아요. 말도 잘 안 나온다. 아니래야 되잖아요. 아니라면 아니라고 그냥 생각을 하세요. 그냥. 제가 뭐, 해커스는 싫어한다니까 이런 말. 죄송합니다. 사장님, 해커스 사장님. 그냥 너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만 말 좀 들어봐야 되고요. 뭐 일부 있겠죠. 그건 뭐 나만 잘하면 되지 뭐 딴 사람이 어떻게 됐거나 말거나 뭔 상관입니까? 하지만 통계적으로 또 여러 가지 정황적으로 제가 수강생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기자했던 사람이나 팩트 취재를 상당히 엄정하게 합니다. 그냥 뭐 수강생 몇백 명 중에 내 수강 오프라인 온 한 2, 30명 앉혀놓고 2, 30명 다 붙으면 내 수강생 전부 합격했다 이런 식으로 구라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제 고까지 같은 경우는 합격률 통계까지 다 공개를 하는 사람입니다. 맨 처음 보셨죠? 오픈팅 하자마자 인원수부터 까고 시작하는 거. 믿으셔도 됩니다. 그 정도 팩트는. 제가 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이해, 상업적 이해였으면 뭐 여러 가지 말씀을 제가 드릴 수 있었겠으나 그게 아니다라는 말씀 제가 계속 강조드리니까 맨날 하면 미흡하나 진짠가요? 막 계속 얘기만 하시는데 미치겠어요. 올해는 제발 그런 얘기는 좀 서로 하지 마시죠. 괜히 왜 굳이 걱정을 사서더라고 그렇습니까? 차라리 내일 지구가 망할까 걱정하시면 차라리 건설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다. 아무거나 두님 10분 내로 면접이 끝나는 경우도 있나요? 아니 웬간하면 10분은 넘깁니다. 무조건 뭐 일찍 끝나면 좀 오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요. 뭐 그렇지는 않고 아까 공식적으로는 12분 지난해는 12분이었습니다. 뭐 원래도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0분 12분 사이. 김태땡님 0.15 배수인데 면접에 큰 에너지는 안 쓰고 가볍게 준비해도 될까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에너지를 안 쓰고 이건 되게 중화적인 영역이서 그런데 일단 기본 준비는 하십시오. 뭐 준비는 뭐든 늘 말씀드려요. 최선을 다해서 하십시오. 최선을 다하는 게 밥 먹고 잠자는 시간 빼고 면접 준비만 하는 것만 최선이냐? 저는 여기는 그런 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필기는 그게 최선이겠지만 여기는 뭐겠어요? 슬슬 다니고 구행하시고 생각하시고 오며 가면서 예, 이러는 것들 자체가 다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면접 강의 오셔갖고 하루 종일 앉아있는 게 최선이냐? 물론 그것도 최선한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만으로 최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세요. 그죠? 한번 가서 보시고 현장도 좀 느껴보시고 그죠? 또 자기 생각들도 좀 해보시고 뭐 이런 것들 자체도 다 최선이라는 뜻입니다. 여기는 필기 공부 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최선은 다하셨으면 좋겠으나 뭔가 이렇게 필기 모드처럼 그죠? 이만큼 잘해보고 스터디 3개 돌리고 그죠? 뭐 이러는 거는 꼭 최선이 아닐 수 있고 도리어 그런 식의 어떤 좀 고생하는 의미에서의 최선은 도리어 면접 결과에 뭐 긍정적인 영향이 될 가능성은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게 제 경험칙이다. 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는 필기 세상이 아닙니다. 면접의 세상입니다. 면접 준비는 필기 발표한 뒤에 하면 되나요? 네,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블라인드인데 인터넷 단 기관 이름 말해도 되나요? 엔간하면 말하지 않는 걸 권장합니다. 물론 이제 뭐 좋은 대기업이나 좋은 기관이 아니면 상관없지 않겠냐고 반론할 수 있는데요. 뭐 굳이 얘기할 거 없으면 그래서 그냥 이거 관련된 모 기관에서 이 정도로 언급하시는 게 가장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학 원래는 공식적으로 대학명, 대학 이름, 전공은 아니면 전공은 괜찮습니다. 당연히 대학명과 회사, 기관명은 하지 않는 것이 그리고 가방끈, 석사했어요, 박사했어요. 이 말은 언급하지 않는 것이 블라인드 기본 취지입니다. 좋은 대학 나왔어요. 좋은 회사 다녔어요. 가방끈 길어요. 이런 거는 인천시 공무원 면접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라고 보는 거예요. 이해죠? 그럼 불필요한 정보는 제공하지 말라는 게 기본적으로 무자료 면접, 블라인드 면접의 취지입니다. 그거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 저 금수저예요. 이런 말. 우리 엄마 아빠 백 높은 사람이에요. 백 있어요.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현직인 걸 숨겨야 될까요? 숨길 필요는 없고요. 왜 오는지 잘 얘기를 하시면 되죠. 뭐 숨기고 안 숨기고가 아니라 말을 할 거냐 말 거냐는 본인의 판단입니다. 그죠? 본인이 현직인 걸 말을 한다는 건 면접 입장에서는 아 얘가 자랑을 하는구나. 그럼 왜 그만두지? 왜 여기로 오려고 하는 건지 당연히 궁금해서 묻겠죠. 그 부분이 확실하다면 뭐 좋은 일이죠. 하지만 그 부분이 좀 그렇다. 이렇다 그러시면 뭐 말을 안 하시면 되죠. 그걸 숨긴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A4지 3분의 1장에 쓸 수 있는 여러분의 말은 여러분이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선택에는 책임을 지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하고 되고 안 되고의 프레임이 아니라 본인이 어떻게 왜 어떤 맥락에서 할 것인가는 여러분이 결정하는 겁니다. 여기는 양심 고백하러 가는 데가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회 경험 없는데 면접 때 영향이 있나요? 사회 경험 1도 없는 분들이 전체 응시장 중에 절반 60%는 넘을 겁니다. 사회 경험 없어도 뭐 동아리, 학교, 팀, 뭐 알바, 뭐 그거 다 사회 경험 아니겠습니까? 그죠? 국가적 현직 경험? 뭐 상관없습니다. 왜 오냐라는 질문에 인천을 사랑해서요 라고 뭐 그냥 얘기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 국가직 빡세갖고 힘들어서요. 뭐 인천에 못 살아서요. 이런 얘기 하시면 좋아할 것 같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뭐 상식적인 판단이라서 본인이 결정하시면 됩니다. 정답은 본인이 결정하시는 게 정답입니다. 누구한테 답정너를 기대하지 마세요. 그런 건 본인 인생이시니까. 이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다 된 것 같네요. 화이트매님은 걱정을 되게 사사하시네요. 되게 많은 것들을 현직 출신이신데 400 넘는 분이 미흡으로 불합격했다는 글을 봤는데 대답을 잘 못하면 미흡을 받게 되나요? 본인 국가직 현직이시면 국가직 면접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거의 4분의 1과 5분의 1밖에 안 되는 건데 본인 생각에 좀 과한 걱정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네요. 그냥 뭐 못했다는 게 뭐 그냥 아까 뭐 통계로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걸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직 면접도 보셨던 분들이시면 뭐 이 정도야 뭐 네. 생각하실 것 같아요. 자, 이 정도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뭐 질문 다 하신 것 같죠? 놓친 질문이 혹시 있습니까? 네, 이 정도로 그럼 마무리 짓을게요. 자, 이제 뭐 필기 발표 전에 제가 미리 이런 강의 드리는 취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좀 정확한 정보를 통해서 괜히 쓸데없는 불안이나 쓸데없는 잘못된 정보를 통해서 괜히 불안하시고 그러실 필요가 없겠다라는 취지이니까요. 보시고 오픈 자료 보시고 또 엔간하시면 단톡방에 들어오셔서 뭐 서로들 서로 정보들도 좀 나누시고 또 우애롭게
아까 말씀드린 최선은 다하되 그 최선이라는 것이 반드시 그러니까 뭔가 혹사하는 방식으로 막 전투적으로 이것만이 최선이 아닌 도리어 이런 최선보다는 좀 여유 있게 마음은 편하게 하지만 최선을 다하면서도 마음은 편하고 실지 기출에 맞게 그리고 조곤조곤 뭐 본인 생각도 좀 돌아보시고 어떤 업무를 하면 좋을지도 좀 생각해 보시고 또 인천 각각 지역에서 본인이 사는 지역과 이런 거에 대한 소소한 관심 동네 쓰레기 봉투 하나부터 시작해서 저렇게 높으신 새로 생긴 송도에 있는 멋진 건물까지 인천은 다 있는 참 저는 되게 괜찮은 도시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한꺼번에 느끼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 지역에 관련된 애정과 관심들을 생각해 보시고 물론 면접이기 때문에 그걸 얘기를 하셔야겠죠. 어떻게든 그렇게 하시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의미에서 어쩌면 좀 더 낮고 좋고 옳은 면접 준비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예, 뭐 긴장은 되시겠지만 좀 안정적으로 준비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듣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나중에 뭐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단톡방이라는 데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뭐 틈틈이 늘 답변 드리고 있으니까요. 애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을 마무리 지을게요. 감사합니다.